당신 같은 집구석에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없지. 이 결혼은 없던 거야. 고서 너희 딸이 우리 아들을 속이고 가정을 파탄 내놓고도 이 결혼을 진행할 생각이었어? 도대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어? 사돈. 이런 일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야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뭐라고? 니들 집안과 결혼하는 건 우리 아들에게 큰 재앙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서정옥입니다. 아들 현수가 겪었던 지난날의 아픔을 글로 적어본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겪은 상처가 컸지만 결국 더 나은 길을 찾았고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 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현수는 늘 그랬습니다. 홀로 지내는 것이 그리도 익숙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벌써 40을 넘었는데 결혼은커녕 연애 경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모태솔로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으니 마음 한편이 늘 시렸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현수는 혼자서 회사와 집을 오가는 생활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여자친구라니? 제가 되묻자 현수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혜리라고 동료가 소개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혜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수가 혜리를 집으로 초대하여 저희 부부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자주 현수에게 혜리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이제는 직접 만나게 되어 기대와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가끔씩 시계를 흘끔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얼른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와 혜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언제나처럼 수줍게 웃고 있었고 혜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남편도 신문을 내려놓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리는 차분하고 얌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인상에 대한 첫 느낌이 좋았습니다. 현수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어딘가 불안함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로 혜리에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혜리 양, 현수랑 언제부터 만난 거죠? 혜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몇 달 전쯤이요. 동료분이 소개해 주셔서 처음 만났어요. 현수 오빠가 처음부터 참 진중하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이 끌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나이 들어서도 이런 부분은 변치 않았나 보군. 오래 기다린 만큼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함께 웃었지만 그 사이 혜리의 얼굴에 스치듯 나타난 순간적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고 대화도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 마음속 한편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뒤 현수가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현수가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무 빨리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 현수야. 아직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잖니. 너희가 이제 막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현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나이도 있고 혜리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둘 다 준비된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혜리가 분명 괜찮은 사람이긴 했지만 혜리가 현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결혼을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 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해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지 모르겠어. 뭔가 마음이 계속 불편해. 동생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겠다니 좋은 일 아니겠어? 하지만 찜찜하다면 좀 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와 해리의 관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고, 결혼을 서두르는 해리의 태도에 무언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리의 부모를 제대로 마주했는데 그 분위기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해리의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가 나이가 좀 있으니 결혼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지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 결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흐트리고 싶지 않아 일단은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현수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의 어머니는 그 말에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결혼하는 게 다행이지요. 솔직히 지금 아니면 언제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들의 결혼이니 일단은 참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현수도 그 말에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지만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농담이시죠, 어머니? 현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해리의 어머니는 별다른 반응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고 대화는 끊어질 듯 말 듯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니요? 남편은 목소리를 차분하게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수는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늦게 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편의 말에 해리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긴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게들 결혼하니까요. 그러나 해리의 어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렇긴 해도 빠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결혼을 빨리 하면 그만큼 여유도 생기고 말이에요. 남편이 다시 맞받아치려는 듯했지만 제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아 제지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고 마음속에 무거운 불안이 남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야, 혜린의 부모님 말씀 좀 이상하지 않니?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현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운전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무례한 말이었지. 우리 아들이 나이가 많다니 그건 예의가 아니야. 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해리도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해서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 결혼식 준비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빠른 것 같아. 결혼이라는 건 서두를 일이 아니잖니? 남편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현수야,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야. 서두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해리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해리의 부모가 보인 태도와 상견례에서의 그 이상한 분위기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해리는 종종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수는 그녀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해리가 또 연락이 안 돼요. 며칠째 답이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리가 뭐라고 하니? 왜 연락이 안 되는 건데? 현수는 곤란한 듯 대답했습니다. 바빴대요.
이번에도 일 때문에 그랬다네요. 저는 그 대답에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해리가 또다시 약속을 취소하고 몇 날 며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바빴다는 해리의 말을 믿고 싶어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현수 역시 이러한 상황에 내심 당황스러워했지만 해리의 미소와 따뜻한 말투에 또 한 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녀가 바쁘다고 말할 때마다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 보려는 현수였지만 점점 그에게도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해리와의 관계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들이 너무 감정에 휩싸여 판단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수는 해리가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의 질문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셔? 해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현수가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의 부모는 처음엔 간소한 결혼식을 하자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혜린의 부모님이 예물을 좀 더 챙겨달라고 하셔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처음엔 반지 하나만 간단하게 하자고 하지 않았니? 그래도 생각해서 순금 세트로 30돈까지 해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거야? 현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매번 요구 사항이 달라지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현수야, 결혼은 내가 준비될 때 해야 하는 거야.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혹시 너도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현수는 해리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냥 혜리가 많이 바빠서 그래요. 결혼 준비가 바쁘다 보니 저도 좀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현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도 어렴풋한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해리와 그녀의 부모가 보여주는 이중적인 태도는 현수를 점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는 제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혜리가 결혼 날짜를 자꾸 앞당기자고 해요. 준비도 아직 덜 됐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정말로 결혼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니? 해리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한번 얘기해봐야겠어요. 요즘 자꾸 신경 쓰이는 게 많아서요. 며칠 후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수는 해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시작된 결혼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해리는 설명 없는 행동을 자주 했고 현수와의 대화도 짧아지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예식장 계약을 마친 후 해리는 갑자기 결혼 날짜를 더 앞당기자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날짜를 당기자고? 왜 그렇게 급해졌어? 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리는 짜증난 듯 대답했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잖아. 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 현수는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인데 그게 왜 그렇게 서두를 일이야? 너도 나랑 얘기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 아, 진짜. 오빠,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오래 끌 필요가 없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해리는 귀찮다는 듯이 툭 내뱉었습니다. 현수는 그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의 중요한 일이었지만 해리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해? 정말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어차피 결혼식만 잘 치르면 되는 거잖아. 해리는 무심하게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해리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끔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중요한 준비를 하자고 할 때마다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해리야, 너 요즘 왜 그래? 결혼 준비하는 건 우리 둘의 일이잖아. 근데 너는 계속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 대체 뭐야? 해리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오빠, 진짜 별거 아니야. 나도 내 일 때문에 바쁜데 결혼 준비까지 신경 쓰려니까 스트레스 받아. 나도 좀 여유가 필요해. 여유가 필요하다니. 우리 결혼 준비야. 결혼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건데 너는 계속 빠져나가려고만 해. 오빠 진짜 피곤하게 구네. 왜 그래? 해리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그 대답에 실망했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해리에게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해리야, 우리 결혼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너랑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 해리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오빠, 좀만 참아. 결혼식만 끝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때는 이런 일로 싸울 일도 없어질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혼식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오빠, 나 진짜 귀찮아. 회사 일도 힘들고 결혼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현수는 해리의 말을 들으며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해리와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서씨 역시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무슨 일 있니? 요즘 내가 너무 말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좀 바빴어요. 현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아들의 표정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리랑 무슨 일 있어?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고 서씨는 그가 마음속에 무언가 큰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수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여러 곳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회사를 고려한 위치를 신중히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해리와 상의할 때마다 그는 해리의 무관심한 태도에 점점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야, 이 아파트 어때? 방도 넓고 회사랑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 현수가 신나서 물었지만 해리는 대수롭지 않게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그래. 근데 우리 부모님 집이랑 너무 멀지 않아? 난 그 근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해리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우리 집이니까 우리에게 편한 곳을 찾아야지. 부모님 댁 근처면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오빠, 우리 부모님 집이랑 가까우면 내가 집안일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모로 더 편할 거야. 오빠도 이해해 줄 수 있지? 해리는 살짝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행동과 달콤한 말투는 그가 불편함을 느끼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또 다른 집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와도 적당히 가깝고 해리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위치였습니다. 현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리에게 물었습니다. 해리야, 이번에 본 아파트는 어때? 부모님 댁이랑도 그렇게 멀지 않고 나도 출퇴근에 문제 없을 것 같아. 해리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랑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 오빠는 그냥 조금 더 고생하면 되잖아. 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해리야, 출퇴근 거리가 너무 길면 내 생활도 불편해질 텐데. 우리 둘이 함께하는 공간이니까 둘 다 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나 힘들게 안 할게. 그리고 오빠가 나 사랑하잖아? 그렇다면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아? 해리는 말투를 한층 부드럽게 바꾸며 현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해리의 따뜻한 손길과 그녀가 보내는 간절한 눈빛은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리의 행동은 더욱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을 구하는 동안 해리는 꾸준히 자신의 부모님 집과 가까운 곳을 선호했고
현수의 회사 위치나 그가 겪을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리는 감정적으로 현수를 흔드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현수는 결국 그녀의 부모님 집 근처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무언가를 주장할 힘이 없어 보였고 해리의 이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러갔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 씨는 일찍부터 미용실을 다녀와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오기 전 모든 것을 점검하고 차분히 식장을 둘러보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너무 급하게 진행됐고 그동안 해리와 그녀의 부모가 보인 이상한 태도들이 서 씨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화환들이 연이어 들어오던 중 한 화환이 서 씨의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축하 화환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눈에 띄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랑 바람 피운 해리 결혼 축하해. 서 씨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화환 앞에 놓인 하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해리와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과 포옹을 하고 있었고 표정에서는 행복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이 찍힌 장소였습니다. 서 씨가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 축제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해리는 서 씨가 직접 선물해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입술을 깨물며 사진을 손에 쥐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며 이 결혼식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해리의 부모가 결혼식장에 들어왔습니다. 해리 어머니는 결혼식장으로 들어오자마자 화환을 발견하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이건 누가 우리 해리를 모함하려고 꾸민 장난일 거예요? 이런 유치한 장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죠? 해리 어머니는 차분한 듯 보였지만 그 말 속에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한 뻔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그 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이게 실수라고요? 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해리 어머니는 비웃으며 되받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요즘 애들 연애하다 실수하는 건 다반사예요? 현수같이 나이 많은 남자는 다시는 이런 기회를 못 잡을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다 준비된 결혼식을 안 하실 건가요? 그 말에 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저지른 잘못이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아들을 위협하며 결혼을 강행하려는 이 여인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서 씨의 인내심은 끊어졌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을 속였는데도 그걸 무시하자고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서 씨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해리의 어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끝내시든 말든 사돈 마음이죠. 하지만 그 선택이 나중에 당신 아들에게 더 큰 손해가 될 걸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해리 어머니에게 다가가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집구석에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없지. 이 결혼은 없던 거야. 서 씨가 해리 어머니의 뺨을 내리치자 결혼식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충격을 받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웃으며 서 씨를 쳐다봤습니다. 사돈, 이 결혼을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리 어머니는 비아냥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해리 같은 여자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당신이 나를 때린 그 행위, 폭행죄로 고소할 겁니다. 결혼식장 앞에서 이런 소란을 일으켰으니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군요. 서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의 불륜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뻔뻔하게 결혼을 강행하려는
해리 어머니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고서, 너희 딸이 우리 아들을 속이고 가정을 파탄 내놓고도 이 결혼을 진행할 생각이었어? 도대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어? 해리 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되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해리 어머니는 저 와중에 결혼식이 중요했나 봅니다. 파혼이란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돈. 이런 일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야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뭐라고? 니들 집안과 결혼하는 건 우리 아들에게 큰 재앙이야. 범죄를 저지른 딸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혼을 강요하려고 하다니. 악마가 울고 가겠어. 니들 집구석은 내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 없어. 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의 아버지, 이 씨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신 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 정신적 피해,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해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으며 되받아쳤습니다. 당신들이 고소한다고? 그럼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오늘 폭행이랑 우리 가족 모욕한 것과 명예훼손까지 정당하게 처벌받을 거예요. 그러나 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해진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좋아. 법적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고. 우리 아들을 속이고 네 딸이 저지른 짓거리까지 다 들춰내서 예물 비용이며 손해배상까지 싸그리 청구할 거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결혼식장은 이미 혼란에 빠졌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서 씨와 이 씨는 더 이상 결혼식을 강행할 생각이 없었고 결혼식이 여기서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해리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무력하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뻔뻔한 행동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결국 서 씨는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중단시키기로 결심했고 그 순간 결혼식은 산산조각나며 끝이 났습니다. 서 씨와 이 씨는 결혼식 파탄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해리의 어머니가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과 폭행을 이유로 서 씨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사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겠어요? 우리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해리 어머니는 뻔뻔하게 말하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서 씨는 해리 어머니의 말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명예훼손은 누가 누구한테 할 말입니까? 당신 딸이 다른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그리고 폭행이라니요? 뺨 한 번 맞은 게 다인데 당신 딸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그 정도는 오히려 모자랄 겁니다. 이 씨도 그동안의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명예훼손을 하겠다고?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불륜과 파혼으로 인한 피해는 다 우리가 받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해리네는 법적 대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리 어머니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쳤어도 해리의 불륜 사실과 결혼 파탄의 책임은 명백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해리 측은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기로 했고 결혼 준비로 발생한 비용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예물은 다시 돌려받았고 결혼식 예약 및 준비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전적 손실을 해결한 것만으로도 서 씨와 이 씨는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다시는 저들과 엮일 일이 없겠지. 이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현수에게도 더 나은 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일은 이제 마무리 지은 셈이니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죠. 결국 법적 절차는 현실적으로 큰 다툼 없이 마무리되었고 현수 가족은 더 이상의 혼란 없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파탄 이후 현수는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남긴 상처는 예상보다 컸고 그 여파로 일상적인 대화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서 씨와 이 씨도 아들의 고통을 느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는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지내려 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도 가족의 격려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게 끝난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 사람들과의 연락을 차츰 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새로 사랑을 시작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고 해리와의 기억은 트라우마처럼 그를 얽어맸습니다. 서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천히 나아가자, 현수야 라는 말로 그를 위로했지만 현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현수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거를 극복하려 애쓰는 대신 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는 자신을 되찾아갔고 비로소 다시 살아갈 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현수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혼의 충격 이후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결혼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족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고 현수는 차분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함께 하던 동네 친구 소연이를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현수와 친했던 친구로 이사를 간 후로 서로 소식이 끊겼지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금세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는 모태솔로로 연애 경험이 없었지만 그만큼 사랑에 대해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수가 결혼에 실패한 경험도 알고 있었고 서로의 상처와 경험을 이해하며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이는 따뜻하고 마음이 순수했고 현수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현수의 부모인 서씨와 이씨도 소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씨는 그녀의 솔직하고 따뜻한 성격에 마음을 열었고 이씨는 현수가 소연과 함께 있을 때 더 밝아진다는 사실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소연이네 부모님들도 현수와의 만남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현수와 소연이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 신중하면서도 진실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현수는 소연이와 관계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수는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의 강요도 서두름도 없는 진실한 사랑의 결혼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현수는 소연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해나갔습니다. 삶의 굴곡을 겪은 끝에 현수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수는 많은 고비를 넘겼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이 현수의 부모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수 어머니가 너무 단호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녀의 선택에 공감하며 부모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